나는 경수 씨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솔로 31기 옥순이 순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딱히 비난도 아니고 딱 잘라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고 사람들 많은 공연 거실에서 화를 내기도 그렇고 이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공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는 솔로 영상 이후로 그 후속 영상으로 어떤 콘텐츠를 선보여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애매한 순간에 순자라면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좋았을까라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례와 같이 공격은 아닌데 두고두고 기분 나쁜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앞에서 우리는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거나 화내거나. 그런데 둘 다 결과는 안 좋습니다. 참으면 상대는 계속하죠. 내가 만만하다라는 것을 학습하거든요. 화를 내면 이번엔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순자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아 라고 설명하는 순간 상대방의 질문이 정당한 질문으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4가지 대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무례한 말을 한 상대방에게 대처하는 대화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5초에서 7초 동안 침묵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솔로에서 그 장면이 나왔죠. 옥순이 그 말을 했을 때 영수가 똑바로 바라봅니다. 5초 동안 말없이요. 영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죠.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효과가 강합니다. 나 지금 참고 있어. 방금 그 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무언의 경고성 태도이거든요. 그런 말을 참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5초에서 7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웃으면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언의 경고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침묵 이후에도 상대가 계속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는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해야 되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말을 다시 해도 괜찮은가? 라고 말이죠. 특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라면 더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이 순간 물러납니다. 아니, 별말 아니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이렇게요. 특히나 공적인 자리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힘들어요. 뭔가 분위기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느끼는 발언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했다가 비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주의사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 상대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농담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거든요. 오히려 나만 예민한 사람으로 보도록 대화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도 그 입장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수 씨가 왜 좋은지. 옥순 씨는 영호 씨가 왜 좋으세요?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상대는 자기 질문이 어떤 말인지 다시 느끼게 되고 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옵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시간 없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하는 선배가 있다면 이러저러 해서 라고 설명하는 순간 검증받는 구도가 됩니다. 무례한 말이라면 시간 없는 걸 알아서 실수할까봐 오래 걸렸죠. 상대방이 말한 그 이유로 그렇다. 이렇게 대화를 돌려줍니다. 이 3가지 표현은 순간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나온다 싶을 때는 다르게 해야 하거든요. 나는 솔로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문이 열려 있는데 순자 씨의 험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요.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들리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료. 이런 상황에서 모른 척하면 상대는 계속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 나쁘다고 직접 전달합니다. 나는 솔로 상황이라면 이렇게요. 지금 저 들으시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직장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기분 나쁘라고 다 들리게 제 이야기 하신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걸 알죠?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데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말에 만족감도 느끼면서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그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고 종료합니다. 자신들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알면서도 내가 참자라고 모른 척하면 상대는 계속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4가지의 표현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가 상대일 때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조화된 말이 필요합니다. SES 화법인데요. 첫 번째 S는 situation, 상황을 먼저 말합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입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셨죠? 감정부터 꺼내면 싸움이 되지만 사실부터 말하면 대화가 되죠. emotion, 내 감정을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경력에 비해 일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대를 단정하지 않죠. 두 번째 S는 suggestion, 원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반영하겠습니다. 요청으로 끝내야 합니다. 감정 토로로 끝나버리면 상대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배님, 어떻게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구조가 되어서 대화가 길어집니다. 상황, 감정, 요청, 이 순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더 세게 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게 나가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 5초에서 7초 침묵하고 바라보세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책임지게 만드세요. 세 번째, 상대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상대에게는 기분 나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면 SES 화법으로 마무리하세요. 상황, 감정, 제한. 이렇게요. 무례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례하게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말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수천 개의 기업에서 소통과 리더십을 강의해온 홍선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